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 만난다고 기념으로 이렇게 꽃다발도 주시고 여러분 모습 보니까 여기보다 행복한 공간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는 분만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왼손 손바닥 이렇게 착 한번 올려보세요. 왼손 손바닥 딱 올려가지고 지금부터 여기다가 우리가 상상 속에 있죠, 그죠? 상상 속에 여러분 탱자 아세요? 노란 탱자 아세요? 혹시 탱자를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은 노란 레몬 있죠, 레몬. 그걸 왼손 손바닥 위에 탁 올려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에 과일칼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상상 속에 눈앞에 도마가 있네요. 도마 위에 딱 올리세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걸 야무지게 딱 붙으세요. 상상 속에 과일칼로 쓰세요. 썰어가지고 내 입에 한 입 들어갈 정도로 딱 썰어가지고 한 조각 집으세요. 자, 입에 넣으세요. 대무세요. 아직도 입안에 침이 안 나오시는 분.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탱자가 없는데, 레몬이 없는데 완벽하게 속으신 겁니다. 그죠? 속았더니 몸이 어떻게 반응하죠? 몸은 반응해가지고 지금 입에서 침이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됩니다. 여기보다 세상에 재밌는 놀이터가 없다. 여기보다 이 일보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지 말든지 어차피 이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오늘 설거지 한다면 설거지보다 세상에 재밌는 일이 없다. 오늘 내가 장롱 정리를 해야 된다면 세상에 장롱 정리보다 재밌는 일은 없다. 하지 말든지 해야 된다면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한번 속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툭툭툭 한번 흔들어보세요. 툭툭툭툭 흔들어가지고 요 손목에서부터 손바닥 올라가는 주름살이 있을 거예요. 조금 굵은 거, 두꺼운 거, 깊은 거 있어요? 주름살 뽀뽀 한번 시켜보세요. 손목 주름살 뽀뽀. 뽀뽀가 됐어요? 뽀뽀된 상태에서 손바닥을 딱 마주잡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붙였어요? 붙인 상태에서 지금부터 있죠? 지금부터 눈자로 재는 겁니다. 눈자로. 오른손 손가락이 긴지 왼손 손가락이 긴지 잴 건데 어디다 기준을 두냐면 엄마 손가락이죠. 엄마 손가락. 검지에다 기준을 두고 나는 어느 손가락이 더 긴가 이렇게 한번 재보는 겁니다. 저처럼 오른손 왼손 길이가 거의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자, 눈자로 쟀죠, 그죠? 그럼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딱 올리세요.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딱 올리고 지금부터 손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향해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눈, 마음을 어디다 보내냐면 마음이란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마음이에요. 지금부터 내 마음 안에 있는 에너지, 거의 그래서 인간을 우주라고 그러죠. 우주. 우주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 겁니까? 하다못해 다른 바다를 다스리죠. 태양 에너지 가지고 지금 온 뭡니까? 생명이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내 안에 엄청난 우주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살고 있는 집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다 보내느냐 하면 여러분 앉아있는 위치에서 왼쪽 허벅지 위에 있는 왼손에다가 마음만 딱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왼손이 길어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탱자한테 속았듯이 손목으로부터 있죠. 손등, 손바닥, 손가락 쭉쭉, 손톱도, 뼈도, 근육도, 피부도, 세포도 왼손이 지금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만 믿고 상상을 해주세요. 그렇죠. 계속 길어지고 있죠. 그렇죠. 쭉쭉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믿고 상상을 해주세요. 계속 길어지도록 내버려두세요. 자, 이번에는 마음을 오른손에 쫙 한번 보내보세요. 오른손에다가. 마음만 쫙 보내는 겁니다. 그 오른손이 지금 오그라들고 있어요. 안으로 쏙, 그렇죠. 쏙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오른손 전체적으로. 뼈도, 근육도, 피부도, 세포도 전부 줄어들고 있어요. 오른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믿고 상상을 해주세요.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오른손 계속 짧아지고 있죠. 오그라들고 있죠. 그렇죠. 자, 왼손 다시 마음을 접으세요. 아까보다 훨 길어졌죠. 계속 길어지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그렇죠. 계속 진행되도록 내버려두세요. 다시 마음을 오른손에 접으세요. 아까보다 훨씬 짧아졌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다시 붙입니다. 주름살 재보세요. 왼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쑥. 왼손이 쑥 길어져 있죠. 쑥 길어져 있죠. 잘 활용하면 비아그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속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학적인 쪽으로 과학적인 쪽으로 뭐라고 하냐면 방금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오늘 이제 재밌는 경험을 한 겁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지금부터 나눌 거냐면 하나님 부처님 백으로 내가 꿈을 이루고 멋지게 살자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경험한 내 안에 에너지 있는 이걸 어떻게 도구로 쓸 것인가 이죠. 어떻게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해가지고 멋지게 살 것인가, 꿈을 이루고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좀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손바닥 이렇게 다시 쫙 펴보세요. 펴고
지금부터 있죠. 우리 감사합니다를 20번 할 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렇게 10번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어서 10번을 더 하면 이렇게 쫙 펴질 겁니다. 그죠? 자, 감사합니다를 한번 해봅니다. 20번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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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20번을 했는데 내가 지금 놓여진 공간에서 나의 모든 주변의 감사함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 부르면 뭐가 보이죠? 빨간색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빨간색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어머, 빨간색, 어머, 멋쟁이세요. 세상에 안에 옷도 빨간색 입으시고 가방까지 맞춰가지고 세트로 그렇게 빨간색으로 빨간색 안에 원피스 빨간색 무늬가 또 원피스 무늬가 있네요. 책입니까? 책에 거기 빨간색, 그렇죠. 있고. 자, 또 빨간색 한번 찾아보세요. 커튼이 빨간색이고, 여기 빨간 불빛도 있어요. 빨간색, 지금부터 빨간색 찾지 마세요. 지금부터 빨간색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빨간색을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라니까요. 찾지 마세요, 빨간색. 찾지 마세요. 근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찾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내 안에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를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째서 그래 되는 공, 와 그래 되는 공, 우째서 손가락이 고래 길어지는 공, 그런다고 그래 될 택이 있는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동차 원리를 알아야 차 몰고 다닙니까? 자동차 원리를 알아야 됩니까? 그게 엔진 안에 기계가 크랭크가 어떻게 움직여서, 이 알아야 내가 차 몰고 다닙니까? 면허증 내면 되죠. 그리고 기름 넣고 밟으면 나가죠,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고장나면 정비공장 가져가면 되죠. 성공의 공식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성공 공식을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째서 그래 되는 공, 와 그래 되는 공, 그게 그런다고 그래야 될 택이 있는가. 지금 그거 여러분한테 납득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운전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니까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물론 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려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이해하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입니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평생을 있죠. 진짜 좋은 강. 어째서 그래 되는 공, 와 그래 되는 좋은 것. 1년 6개월을 후배 파는 사람이세요. 다른 데는 어떤 공, 이래 또 그래가지고 가보고 이래갖고 1년 6개월 만에 인자 해볼까? 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인자 해볼까? 우리 방금 손가락 길어지는 거 믿듯이 믿으면 되는데, 그죠? 믿으면 되는데. 방금 이제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들면서 제가 이제 생활 속에 우리 작은 변화 있죠, 작은 변화. 생활 속에 내가 연초에 올해 해가 딱 바뀌면서 2009년 내가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발딱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발딱 일어나는데 이 아침 시간, 우리 흔히 뭐라고 그러죠? 깨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잠들기 전. 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나와 내 밖에 나. 그렇게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에너지가 서로 교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흔히 아는 비몽사몽.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뇌파가 알파파가 될 때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일부러 알파파를 만들어 주려고 MC 스퀘어 그런 거 있죠. 아이들 공부 집중도 올리는 거 그 시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뇌파를 또 조정해가지고 뇌파를 알파파로 조정해주죠. 그죠? 근데 기계에 한번 의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기계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호흡만 몇 번 해버려도, 명상만 해버려도 알파파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파에 대한 경험은 이제 오늘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잠들기 전, 아침에 발딱 일어났을 때 요것만 여러분이 통제를 해줘도 여러분이 엄청난 나 자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해하는 데 시간 쓴다고 그랬습니까? 이해도 하지만 이용하는 데 시간 쓴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용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올해 딱 연초에 들면서 제가 목표를 정한 겁니다. 아침에 발딱 일어나지 말고 감사합니다를 좀 하고 일어나자. 그게 명상이고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손을 딱 펴고 발딱 안 일어나고 아침에 깨기는 깼는데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손바닥을 딱 펴고 방금 우리 한 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거기 내가 일하러 갈 곳이 있는 게 감사하고 세상에 나보고 일하러 가라고 또 세상 길도 닦아놓은 게 감사하고 차가 있는 게 감사하고 면허증이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막 감사가 막 저것도 감사하고,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질 줄 몰랐어요. 다녀보면, 전국을 다녀보면 이렇게 뒤집어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하나 있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고 찾던 중에 내가 이제 그때부터 뭘 창조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해봅니다. 나에게는 창조적 파워가 있다. 창조적 에너지가 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우리 언어에, 그렇죠. 말이 왜 씨가 되냐면 언어에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에는 각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언어는 물고까지도 틀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합니까? 하루에 몇 가지? 수만 가지? 또? 5만! 박수 좀 보내주세요. 5만 가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그 때만이 붙어야 정답입니다. 때만. 5만 때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일어나는데, 물꼬를 틀고 갑니다. 내가 감사합니다를 아침에 선택해주는 순간, 하루 종일 감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각인 효과라고 그랬죠? 내 안에 에너지에 그게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감사합니다가. 그러면 얘가 많으냐면, 휙! 잡아 당겨버립니다.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창조적 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내가 창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연초에 딱 들면서, 무엇이 이제 몇 달 후에 목돈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지 않습니까? 목돈이 들어갈 것 같은. 이제 살림이라고 살다 보니까 서울집이 전세 만기가 이제 3월 25일이에요. 서울집이. 근데 내가 집은 뭐 서울에 또 막 안 그래도 집이 두 채 있어가지고 또 서울집을 사면 또 세 채가 되면은 이게 또 세금도 그 시기 하고 그죠? 그래서 집이 어쨌든 이제 전세가 서울에 3월 25일날 전세 끝나니까 그 집에 눌러 앉든지 이사를 가야 되죠, 그죠? 어쨌든 몇 천만 원을 더 얹어주든지 보태가지고 옮기든지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게 서울에 지금 몇 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딸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딸이 지금 창원에 있거든요. 이제 공무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공무원 아파트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원룸에 있었는데. 월 40만 원, 전세 500 걸고, 월 40만 원씩 주는 원룸에 있던 애가, 어머니 공무원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째 되는데 물었더니, 만 낡은 아파트를 하나 준다네요. 그 돈이 2,500만 원 시에다가 이제 그 창원시에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낡은 아파트를 하나 얻으면 리모델링을 그 딸내미가 혼자 있는데 그 허름한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 4년간 지가 살아도 된다니까 일단은 그 4년간 그 리모델링하고 뭐 이거 하여튼 돈이 좀 들 것 같아, 그죠? 이사 경비하고. 자, 그렇게 하니까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 양쪽에 이제 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돈이 지금 몇 천만 원이 갑자기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는 또 돈을 무지 벌죠, 무지 버는데 무지 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죠, 내가. 그래가지고 엄청 들어왔는데 엄청 나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거 목돈이 어디서 생겨야 되는 거예요. 3월달 안에. 그래서 내가 창조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랐냐면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 아줌마고 부산 삼복도로 위에 산동네 제가 판자촌 출신이거든요. 산동네 판자촌에 내가 부두 노무자의 둘째 딸입니다. 지금도 정말 불가사의한 게 그 산동네 판자촌의 방이 그죠? 방이 이렇게 한 칸인데 제일 연탄 불 때습니다. 제일 아래목에 우리 할매가 누웠어요. 내가 성장할 때 얘기입니다. 제일 아래목에 우리 집 이제 할매가 누웠어요. 그럼 할매 옆에 항상 엄마가 누웠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어디 누우셨냐면 항상 서늘한 운목자리 있죠. 아버지가 한 번도 아래목에 앉거나 눕거나 하는 걸 내가 자란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서늘한 운목자리였어요. 근데 이불 한 채 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 불가사의한 일에 어떻게 엄마 아버지 나란히 누워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때가 되면 여측없이 새끼를 한 마리 낳아가지고 가운데다가 탁 갖다 꼽아놓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또 한 마리 낳아가지고 가운데 갖다 꼽아놓고 6을 낳아가지고 잔지레미 눕혀놓고 그 6 중에 나도 끼어 누워가지고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이불 위에서 왔다 갔다 허공 중에 부부간의 대화를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성장할 때. 그때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참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경북 청도 분이세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경북 청도 땅에 바늘 하나 꼽을 내 땅만 있어도 청도를 안 벗어났다 얘기입니다.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주 어린 내가 가슴에 경북 청도에 바늘을 꼽을 땅을 내가 사야 되겠구나. 바늘을 꼽을 땅을 사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내 가슴에 꿈의 씨앗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핸들을 휙 꺾어서 내가 청도를 간 겁니다. 부동산 간판을 아무데나 탁 보고 들어가서 땅을 사러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도에서 그 부동산 아저씨가 마침 양지 바른 땅이 마침 싼 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바늘 꼽을 땅을 샀다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지랄도 더럽게 하지. 그거 만다고 땅을 샀노? 그거 뭐 할 기라고 청도 그거 만다고 땅을 샀노? 니가 지정씨가 며칠 조용하다 했더만은 또 저지대 했나? 엄마가 야단이 났어요. 그 실컷 야당만 듣고 있죠. 등기필증 들고 갔다가 한마디 했다 비주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짓도 더럽게 하고 있네. 며칠 조용하다마는 이제 이래갖고 왔어요. 왔는데 집안 형제들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있죠. 그 오빠들하고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엄마가 아이고 야 우리 엄마 갑자기 콧구멍이 약간 발랑발랑 하면서 아이고 야 너 쓸데없는 짓 어지가이도 하지. 처음부터 모개수학교 앞에 야가 땅을 샀다 카네. 콧구멍이 약간 발랑발랑 하면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지랄도 더럽게 하지. 지가 뭐 할 끼라고 그래. 쓸데없이 그래 사탁하네. 청도 사탁하네. 엄마 콧구멍이 발랑발랑 하면서 그러니까 고정사촌 오빠가 듣다가 뭐 집은이 어째되노? 어디라고 모기수학교 앞에 어디라고 딱 이러더니 우리 오빠가 근데 니가 돌멩이 몇 개 있는 거 못 봤나? 이러는 거예요. 오빠 뭔 돌멩이인데 내가 못 봤다 이랬더니 니 그거 다음에 가면 단디 발에 그 돌멩이 몇 개 있을 끼다. 그게 고인돌 유적지가 있어가지고 영원히 개발이 안 되는 내가 보이 딱 그렇다.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가을이 되면 전화가 와요. 부동산에서 사람 가만히 가져가라고. 산을 딱 가지러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땅을 좀 보자고 그랬어요.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하고 부동산 아저씨가 딱 가서 보니까 바로 내 땅 산 바로 옆에 돌멩이 고인돌 돌멩이 딱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개발이 안 되는 양지 바른 땅에 바늘 꼽을 땅을 내가 지금 산 겁니다. 그죠? 연초에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연초에 경기가 어땠어요? 많이 좀 분위기가 위축이 되고 안 좋았죠. 그죠? 근데 삼성에서 내가 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연간 잡혔던 프로그램 일정이 쫙 취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마지막 간부교육 8차수 딱 끝내고 나니까 12월 그날 23일인가 이랬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1월 4일부터 이제 지금 바로 과정이 들어가는데 4일, 6일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건데 원장님 도저히 마지막 결제를 못 올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교실 불 다 끄고 복도 불 시커멓게 해가지고 앉아있고 아니 지난 연말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과정이 취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나도 이제 걱정도 설되고 1월달에 가만 생각하니까 3월달에 목돈이 들어갈 건데 청도 땅만 팔리면 이 해결이 좀 되겠는 거 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이제 아까 내 몸 탱자를 상상했죠. 그죠? 그게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죠. 그죠? 이 에너지는 우주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땡겨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믿으니까 딱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뭐 하냐면은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청도 땅이 팔리는 걸 상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계약할 때 그 청도 부동산 아저씨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상상 속에 소파에 앉아 있어요. 앞에 앉아 있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내 쪽으로 이렇게 딱 내놓고 도장 요게 찍고 그다음에 탁 넘겨가지고 가운데 딱 접어가지고 찍는 거 있죠. 중간에 뭐 찍는 거 있죠. 요게 찍고 그럼 나는 아이고 사장님 그래 계약이 돼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욕 받습니다. 요거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땅이 팔렸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딱 안 일어나고 그걸 명상입니다. 명상. 어느 날 있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상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일부러 안 했어요. 그림을 일부러 안 그렸어요. 근데 딱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감사합니다 하는데 왜 전율이 쫙 일어나죠. 그 순간 어떤 예감이 옵니까? 땅이 팔리겠구나. 그날이죠.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에. 사장님 누가 땅을 사러 올 겁니다. 얘기했어요. 요새 누가 땅을 삽니까? 사장님 땅이 계약이 될 겁니다. 그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제가 전화. 물론 제가 신경을 써야지요. 그런데 요새 누가 땅을 삽니까? 딱 일주일 만에 전화 왔잖아요. 계약하러 오라고. 일주일 만에 계약을 딱 하러 가는데요. 계약을 딱 하니까 얼마나 웃기냐 하면 3분의 2가 팔린 거예요.
누가 내 땅이 있는 위에 땅을 이제 사면서 내 거를 보태 넣기를 했나 봐요. 3분의 2가 딱 팔리고 바늘 꼽을 3분의 1은 나간 거예요. 요 3분의 2가 딱 팔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정확하게 창원의 딸한테 돈 주고 서울집 전세 다른 데로 보태가지고 옮겨갈 딱 그만큼 있죠. 딱 필요한 만큼 3분의 2는 딱 팔리고 3분의 1 바늘 꼽을 땅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 감사합니다만 해도 여러분 삶이 이렇게 바뀌어버려.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손가락 이렇게 쫙 펴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시 20번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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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멋진 창조된 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내 식구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나도 멋진 교육을 하고 성공의 불씨를 나눠줄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 상상을 해주세요. 아침에 빨딱 일어나지 말고.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져서 어느 순간 있죠. 되면 좋겠다. 되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노.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우주적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겁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 알면 말 한마디 하는 거. 다 알면 생각 하나 일으키는 거. 소름 끼쳐서 정말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생각 하나 일으키는 거. 아까 우리 다른 거 여러분 다 놔두고 오늘부터 아침에 빨딱 일어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사주팔자가 휙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내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운용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위대한 나 자신을.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도대체 탱자에 속듯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쓸 것인가, 그죠? 어떻게 내가 운영할 것인가. 그랬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가슴에 비전을 가져야 되죠. 연초에 가졌던 비전이 천도 땅이 팔려가지고, 양쪽 지게 해결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비전. 다시 해봅니다. 비전. 이걸 왜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아까 우주적 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운용하는 방법을 제가 성공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이 내적 나와 나 자신과의 믿음이 강화가 돼요. 내가 나를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을 이걸 신념이라고 그러죠. 신념,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뜻대로 살고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죠. 이걸 파워라고 그러죠. 파워. 그럼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염력이라고 그럽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는 에너지. 이게 내가 확인만 시켜주면 자꾸 강화가 돼요. 확인시켜주면 자꾸 이 힘이 강해가지고 아까처럼 땅 살 사람을 땡겨와 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강화시키느냐면 이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했던 아줌마인지 궁금할 거예요. 그죠? 처음 보시는 분은 예전에 제가 대우전자 주부사원을 했어요. 방문 판매 세일즈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지금 딸이 32살 아닙니까? 그때 대우전자 주부사원을 하다가 내가 꿈이 뭔지 그때 나 같은 선생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교육도 내가 받은 기억이 없어요. 이상한 교육 받았어요. 그때 대우전자 주부사원 처음 할 때. 띵동띵동 배를 눌러야 되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면 이 발을 잘 밀어 넣어야 된대요, 발을. 그래서 대문이 오른쪽으로 열리는 강, 왼쪽으로 열리는 강, 이걸 잘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교육 받았어요. 시키는 대로 발 집어넣다가 이제 발톱 빠지고 막 이제 처음에. 근데 그 경험은 안 해본 사람 잘 몰라요. 세일즈 가방을 메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다 지금 움직이는 사장님들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우리는 눈 뜨면서부터 소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 소비하는 거를 회원으로만 가입되면 소비자 단체 아닙니까? 소비자 단체. 이거는 영업하는 개념하고 다르지만 저는 그때 바로 다이렉트 영업을 한 거죠, 그죠? 세일즈 가방을 메고 낯선 대문을 향해서 가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낯선 대문을 향해서 가면. 자, 제가 그때만 해도요. 잘 파는 사람, 내가 처음 세일즈라는 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것도 또 내가 따라간 그 친구 이름이 구순엽이었어요. 구순엽. 그 명함 얻어가지고 옆에다가 다시 일 적었잖아요. 내가 구순엽 다시 며칠 할지도 모르겠고 하다 그만둘지도 모르겠고 이래갖고 내 이름도 못 걸고 김정순 이름도 못 걸고 구순엽 다시 일 명함 들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낯선 대문을 향해서 갈 때 생각해보면 잘 파는 사람 끝내주게 팔아요. 내가 봤어요. 대리점에서. 언니야 뭐 몇 마디 하면 나가는데. 그래서 어째 파는지 딱 보니까 옆에서 이제 본 겁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아 저렇게 팔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제일 만만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엄마 낸데요. 이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내만 전화하면 막 심장이 막 간이 그냥 툭 떨어지네. 내만 전화만 하면. 전화를 했어. 엄마 와 또 와. 이놈 가시나 와. 엄마 냉장고 바꿀 때 됐지요. 와 또 가만히 있는 냉장고로 또 와. 내 요새 대우전자거든요. 뭐시나 이놈 가시나. 지눈깔이 지 찔러가지고 이놈 가시나. 지눈깔 지가 찔렀대. 하여튼 이게 뭔 말인지 아는 사람만 알 겁니다. 지랄한다 붙어 사나 이놈 가시나. 때리치우고 뭐 엎어삐고 말지 이놈 가시나. 가만히 있는 냉장고는 또 뭐 대우전자. 그것도 물고 팔아다니는 이놈 가시나. 막 때치하라 이놈 가시나. 저거 딱 끌어버린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보고는 연고 영업은 내하고 체질이 안 맞는갑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개척 영업에 내가 올인을 한 거거든요. 그때 그 낯선 대문을 향해서 갈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팔릴지도 몰라요. 기대감도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날까 설레임도 있죠. 두근거림도 있죠.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두려움도 있죠. 그 낯선 대문 앞에서 가지고 띵동 했는데 대문이 열리면서 개새끼가 나를 까무러 뜯으면 어떡하죠? 공포도 있죠. 공포. 근데 그 낯선 대문 앞에 서가지고 띵동하는 그 순간이죠. 그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띵동하는 그 순간 조금 전에 일어났던 마음들이 싹 지워지면서 일염이 올라옵니다. 일염이. 지발 아무도 없어야 될 낀데. 지발 아무도 없기를. 근데 누구세요 하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지.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기가 막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거 이제 DNA로 보면 남자들은 왜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주 우리 예전에 습성이 사냥을 했어요. 그 조직 공동체 생활을 좋아하죠, 그죠? 그 이제 팀을 짜가지고 그때 사냥할 때만 해도 너는 여기서 이거 망을 보고 여기서는 공격을 하고 저쪽에서는 몰아가고 막 이렇게 이제 팀워크로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자는 그 시간에 뭐 했겠어요? 자기 둥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 DNA 안에 둥지 보호 본능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 대문을 지키겠다는 사수하겠다는 그 본능이 DNA 안에 있다 보니까 낯선 방문객을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내가 개척 영업을 할 때. 처음 만날 때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이 두 번 만나면 조금 가까워져요. 세 번 만나면 조금 더 가까워져요. 그 세 번, 네 번 만나면요. 차 마시라고 그러고 밥 먹고 가라고 그러고 그 앉아서 차 마시고 밥 먹다 보면 또 울어요. 또 자기 남편 바람 피운 얘기하면서 울어요. 그게 왜냐면 이분이 그 동네에서는 소문날까봐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내가 낯선 동네 사람이고 이러니까 소문날 자리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서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내 서름이 있잖아요. 듣다 보면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냉장고 팔리는 거예요. 그 집에 같이 앉아서 울다 보면 냉장고 팔리는 거예요. 내게 팔리기 시작했는데 내 인생의 비전이 어느 날 딱 어떤 게 생기냐면 우리 대리점에 8명 주부사원이 생기면서 사장이 있죠.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뭐 여자의 질투심에 불을 질러라 들었다고 이래가지고 4명은 개미팀, 4명은 꿀벌팀 갈랐어요. 근데 개미팀에 앉아서 딱 보니까 나 같은 아줌마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옆에. 우리 대리점에서 1, 2등 하던 아줌마가 다 꿀벌팀 갔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내 꿈이 4명 중에 1등이 되고 싶다. 개미팀에서 1등 한 번만 해보면 이게 성공은 봉우리 정보의 원리입니다. 봉우리 정보를. 4명 중에 1등이 되니까 우리 대리점에서 1등 해보자. 되네. DNA가 바뀌기 시작하죠. 세포가. 되네. 우리 대리점에서 1등이 되네. 그러다가 부산 1, 2등 갔거든요. 부산 1, 2등. 가면서 부산 1, 2등 가다가 이게 또 문제가 또 심각해졌잖아요. 부산 1, 2등 가다가 어느 날 너무 많이 파는 것도 문제 있죠. 배달 따라다니다가 이제 또 한 대 또 남편한테 집에 늦게 왔다고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오른쪽 눈이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빠질 뻔하고 막 이랬어요. 피멍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이제 이랬는데 생계란 비비고 이제 피멍 사귄다고 앉아있다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어느 분이 쓴 책 속에 한 줄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어제 당신이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살았냐가 오늘 지금 당신 모습이래요. 그럼 나는 뭐예요? 작은 성공을 경험했죠. 부산 1, 2등이잖아요 지금.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에 어제가 오늘을 만들었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당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운명에 도전장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정확하게 이게 있죠. 내 안에 내가 많으면 빛이 분산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를 딱 두고 뜻을 한 군데 모으는 겁니다. 내 부산 1, 2등 갈 때 그때 정한 내 비전이 뭐였냐면은 현장에서 배운 학문을 가르치는 마케팅 전문 강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가 그때 내가 경험을 했어요.
내가 비디오 2대 판 거를 어느 대리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두 대 파는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대리점에서. 그럼 내가 가서 이제 아침 조회 때 가서 비디오 2대 파는 거 요래 가지고 개척 영업해가 2대 팔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날 어느 아줌마가 있죠. 스리퍼 찍찍 끌고 몸빼 10배 바지 입고 스리퍼 찍찍 끌고 나왔던 아줌마가 내 얘기를 듣고 눈이 반짝하더니 거기로부터 부르르 뛰어나가가지고 그 달에 비디오 52대를 팔았어요. 가르친 나는 2대 팔았고 내 얘기 듣고 부르르 끌고 나간 아줌마는 52대를 팔았어요. 소문이 나니까 우리도 도와달라고 우리도 좀 와달라고 대리점에서 그죠? 생계란 비비다 생각이 난 거예요. 나의 꿈, 나의 비전. 현장에서 배운 학문을 가르치는 마케팅 전문 강사가 되겠다. 이렇게 딱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을 가지는 순간 제가 아까 한국기업 마케팅 교육원 원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도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다 해석의 차이인데 제가 하버드대 서울대학은 안 가봤지만 그래도 세상에 하버드대학 서울대학에서는 못 배우는 거 나는 현장에서 발톱 빠져가면서 배웠거든요. 현장에서 배운 학문을 가르치는 마케팅 전문 강사가 되겠다. 이거는 하버드대 서울대 가서도 못 배우는 거다. 이렇게 꿈을 딱 가지고 그 다음 계단을 뭘로 내가 삼았냐면은 사내 강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있죠. 그때부터 내가 책을 막 읽기 시작하고 이렇게 내 삶을 이제 스스로 운용하면서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재밌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사내 강사가 되는 거예요. 상상. 오늘 이걸 분석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 되는가? 땅 팔리는 거 계약하는 거 상상한다고 그래. 진짜 그래. 어째서 그래 되는 거? 와 그래 되는 거? 그거 할 시간에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와 그래 되는 거 하는 시간에 그냥 하세요. 차 몰고 다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내가 이미 사내 강사가 되고 그 대우전자 안에서 사내 강사로서 강의하고 그걸 상상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게요. 기획조정실 도장 36개를 거치는데 그 대우전자에서 6,000명 중에 제가 교육부 강사로 특채 발령이 딱 나는데 이제 그 1년간 있죠. 말하자면 시달리는 거죠. 그죠? 1년간 10사람, 100사람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나보고 무모한 도전을. 왜냐면 그런 법이 없잖아요. 대우전자 안에 그런 법이 사내 강사 제도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불가능해 내가 도전을 하고 아침마다 자원봉사 강의를 여기저기 대리점을 뛰니까 미쳐도 남편은 뭐라 그래. 미쳐도 인자는 더럽게 미쳐가지고 그게 어째되노. 그 다음 말이 한마디 항상 들어갑니다. 빙신 같은 게. 대도 안 한 거 한다고 빙신 같은 게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설치고 빙신 같은 게. 그때는 빙신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아침 저녁 자꾸 들으니까 애칭 비슷하게 들리고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내가 그런 말을 듣는 게 나한테 사실 책임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막 그냥 애칭으로 이래 들리고 해가라 그 미쳐도 들게 미쳐가지고 빙신 같은 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딱 자꾸 상상을 아침에 빨딱 안 일어나고 아침에 항상 상상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있죠.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림이 싹 지나가는데 내가 일부러 상상을 안 했어요. 그림이 딱 지나가는데 우리 그 대우전자 차덕흥씨 옆자리에 내 책상이 있는 거예요. 딱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내 강사로 교육안을 짜고 있고 전자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그림이 보는 순간 확신이 오는데 이건 99.9%가 아니에요. 100%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발령이 날 거야. 100% 확신을 딱 가졌는데 발령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발령이 나가지고 제가 6,000명 중에 교육부 강사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가 나를 만들어낸 거죠. 그죠? 첫 출근을 딱 하는데 바로 내 책상이 내 머릿속에 그림 봤던 거 있죠? 차동씨 옆자리가 바로 내 자리더라고요. 거기 딱 앉는 순간 그때부터 뭘 상상했겠어요? 이제 내가 독립하는 걸 꿈꾸는 겁니다. 내가 독립하는 걸 꿈꾸면서 정말 내 바지 끈잡고 늘어지는 그날 내 그만두겠다고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상상하면서 만 3년이 딱 지난 어느 날 그림이 또 싹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을 내고 카텐 색깔은 이렇게 일부러 내가 상상했죠. 카텐 색깔 이렇게 하고 여직원은 이렇게 생긴 여직원을 책상은 어디다 놓고 기업자로 이렇게 놓고 여직원하고 앉아서 뭐 전화기는 무슨 색깔을 놓고 상상 그 독립하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기업자 강의하고 이런 걸 상상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죠. 딱 만 3년을 월급 받고 근무를 하는데 자 세이지 2년 했거든요. 대우전자에서 사내 강사 3년을 딱 했죠. 그죠? 어느 날 딱이죠.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오늘 사표 던지면 치마끈 잡고 늘릴 것 같은 느낌 있죠. 그게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날 사표 던졌어요. 그게 딱 만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표를 딱 던지고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상상을 하면 됐어요. 딱 내가 처음 오픈을 하는 그날 프랜카드를 걸었죠. 6평 사무실입니다. 부산 서면에. 지금 이제 서울 서교동에 사무실이 가 있는데 6평 사무실 프랜카드를 딱 그런데 프랜카드 글을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오늘도 새로운 기적을 창조한다. 딱 적어놓고 뭐 하느냐면 그때부터 여직원하고 앉아가지고 있죠. 전화기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강의를 이제 해달라고 전화가 오겠지.
6평 사무실을 내고 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사무실 내했잖아요. 그죠? 근데 딱 사표를 낼 때 대우전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6개월만 더 일을 해주면 그룹 차원의 교육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회사에서 사무실 다 독립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사무실 내주고 할 거니까 6개월만 일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 가슴에서 예습니까? 노입니까? 그건 내가 그대로 얘기했었는데 가슴이 명령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아유, 죄송하다고. 그 내가 6개월 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냥 지금 마음 먹은 김에 작업하겠다고. 친정이 완전히 밉보여가지고 친정에서 이제 안 도와주게 된 거예요. 자, 오픈을 했는데 제일 먼저 참 그 정보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그죠? 방판이 그 당시에 이제 대우전자가 조금 앞서 있으니까 금성, 삼성에서 막 뛰어왔어요. 마케팅 전략 교육을 뭐 6시간을 해주세요 이러고 왔는데 방문 판매 이쪽에 앞서 있으니까. 근데 나 또 내가 나하고 한 약속이 1년간 경쟁업체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얘기했어요. 1년 후에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또 태강실업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배짜는 여직원들 강의를 뭐 14수를 해달라. 나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마케팅 강의 아니면은 또 못하겠다고. 나는 또 첫 이미지가 중요해가지고 첫 이미지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있죠. 그러고 앉아있을 게 일이 돼요 안 돼요? 딱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창업해가지고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업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도 강의해달라고 전화가 안 와요. 4개월 후에는. 우리 여직원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전화기 쳐다보고 앉아있었어요. 4개월 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안 해봤나? 해봤다 이거. 안 되더라 이거. 안 해봤나? 내가 성공 안 해봤나? 성공해봤다 이거. 해봤다 이거. 꿈이 안 이루어졌나? 이루어졌다 이거. 해봤다 이거.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4개월 만에. 그리고 여직원을 앉혀놓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4개월 만에. 내가 이랬어요. 이제 스킷이 이제 그 여고 졸업반 아이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했어요. 야간 여상 3년 개근이면 대단한 겁니다. 졸업 성적이 3등이에요. 3등. 그런 제자가 있는데 그래 김 원장 같이 좀 애 데리고 있어 보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인연이 돼가 아직 졸업장도 아직 안 받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막 아이고 출퇴근하는데 길도 많이 막히고 오는 전화만 받으면 되는데 내 혼자 근무해도 될 것 같고 집으로 막 집에 방을 한 칸 비워갖고 사무실을 옮기고 재택 근무를 그래 내 혼자 하면 될 것 같다고 나한테 직장을 좀 알아보라고 얘기했어요. 4개월 만에.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얘가 4개월 동안 같이 있어봤죠. 얘가 뭘 봤어요? 나에 대해서? 싹이 노랗다는 거 봤죠. 아무도 강해달라고 전화 안 오는 거 봤죠. 그래서 얘는 담임선생님 추천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낳아주면 얘가 너무 좋아하면서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요 오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뚜둑 쏟고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있죠. 이 마음이라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얘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있죠. 어머 얘가 나하고 헤어지기 싫은 거 있죠. 어머 어떡해요. 나도 지금 얘랑 너무 헤어지기 싫은 거야. 어머 어떡해. 4개월 동안 둘이서 밥에 먹고 김치찌개 해먹고 하다 정이 든 거죠. 정이 든가지고 4개월 만에 나는 퇴직금 받은 거 다 날리고 이제는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얘 월급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로 했는데 해봤잖아요. 해봤잖아 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로 했는데 얘가 우는 거예요. 근데 4개월 만에요. 얘가 우니까 같이 앉아 울었어요. 나도 너무 헤어지기 싫은 거야. 근데 울다가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있죠.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내가 뭐 했어요. 4개월 동안. 앉아가지고 전화기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 말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우리 여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창업일이다 이랬어요.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고 오늘이 바로 창업일이다 이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개업한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낸 거 말고 내가 4개월 동안 한 게 없다. 전화기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 말고 한 게 없다. 오는 공연마다 다 또 돌려보내고 1년을 기다려라 해가면서 돌려보내고 지금부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마케팅 강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안 했다. 내가 소극적으로 앉아가지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세요. 딱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하고 헤어지기 싫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이고 자꾸 나도 니랑 헤어지기 싫다. 왜 하면 좋겠노. 나도 니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4개월 동안 한 거라고는 전화기 쳐다보고 앉아있지 말고 한 게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니를 책임질게. 그리고 오늘 나는 창업했고 지금부터 나는 공격적 드라이브를 넣겠다.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니는 내 성공의 증인이 될 거다. 두고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딱 해놔놓고 그 뒤날부터 자료를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적으로 개척 영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척 영업을. 나간 데가 어디냐면 제일 먼저 간 데가 한마는 양산 땅을 갔죠. 한때 그 양산 땅바닥에서 내가
미역 기다려놓고 장사도 했거든요. 시어머니하고. 미역 기 아세요? 꼬글꼬글한 고성이 그거 뜯어가지고 장바닥에 앉아, 젖 물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 500원. 아니, 한때. 장바닥에서 장사할 때 있죠. 내가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그때 누군가 다정하게 따뜻하게 새벽까지 좀 좋은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시어머니하고 이고 들고 애 업고 걸리고 나갔잖아요. 장바닥에, 그죠? 그럼 아이고 젊은 사람이 욕 본다고 어른 모시고 산다고 욕 본다고. 제가 외동며느리거든요. 어야 쟤네마 저리 좀, 쟤네마 저리 좀 비키라. 쟤네 자리 좀, 나도 요리 젊은 요 앉아라. 누군가 다정하게 그래줬더라면 아마 지금 좀 구포장까지는 진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뭐든지 다 잘 되려고. 그때 그렇게 막 장바닥 아줌마가 막 눈에 까제비 눈을 뜨고 도끼 눈을 뜨고 막 주먹이 막 어느 아저씨 막 다리를 들었다 놨다. 요 어디 누가 어디 무서워가지고 다시 끌어서 옮기고. 근데 다 그 경험은 내 인생에 너무나 큰 보석처럼 지금 가슴에서 빛나고 있죠. 하필이면 그때 개척영업 나간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바로 그 롯데제과 굴뚝이 떠올랐어요. 유산공단 처음 갔던. 그러니까 롯데제과를 개척을 들어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요. 탁 롯데제과 앞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 담당자를 찾았어요. 삐딱하게 탁 앉아가지고 나는 열심히 상품 설명할 거 아니에요. 듣다가 한숨하면 다리는 탁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죠. 나는 세일즈맨인데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 사람이 절대 나한테 강의해달라고 전화 안 올 거라는 믿음이 오는 거 있죠. 확신이. 말이 막 말려 들어가죠. 자료를 두고 갈 거니까 검토해보시고 의문 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서 내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거나 궁금할 일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놓고 나왔는데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롯데제과 앞에 탁 선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딱 그 순간 해봤다 아이가 방금 해봤다 아이가 안 된다 아이가 와 가삐까 그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예전에 대우전자 개척 영업을 할 때 한 집 한 집 들어가는데 오늘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가 반드시 10집을 가야 오늘 하루에 내가 일을 낸 거거든요. 그 세트입니다. 근데 9집 가서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에 집에서 정리를 오늘 일했는 거 정리를 하다가 9집 가죠. 그러면 한 집을 채우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잠을 자는 겁니다. 아니 내가 처음에 일을 할 때 그게 있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롯데제과 앞서가 막 가삐하는 순간 갑자기 내 DNA 속에 혈관 속에 습관이죠. 이게 뭡니까? 10군데는 가야 오늘 이런 거 아닙니까? 10군데는 가봐. 10군데는 가봐야 안 되겠나. 그 다음에 간 데서 대박 터질 줄은 나도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 간 데 굴뚝 보고 타박타박 걸어서 간 데가 진주햄입니다. 간다고 가니까 총무과 여직원이 교육 담당자 찾았더니 이제 휴게실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휴게실에 들어갔더니 교육 담당자 술이 취해가지고. 지는 취미가 낮술이라네, 취미가. 읍내에 나가서 점심 먹고 술을 한 잔 탁 마시고 왔는데 지는 술을 탁 마시고 일을 하면 업무 성과가 딱 7배가 올라간대요. 자기는 특이 체질이래요. 알코올과 자기는 너무 잘 맞다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막 해롱거리는 거예요. 나보고 막 갑자기 뭔데요? 뭐 때문에 왔는데? 뭐 때문에 와 그랬는데? 뭔데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대우전자에서 사내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독립을 했고 이런 교육을 해줄 수가 있고 혹시 판촉 사원들 교육 있으면 저한테 의논해 주시면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고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했겠죠, 그죠? 갑자기 친구가 있죠. 잘 됐네요, 잘 돼. 마침 잘 됐네요. 아이고 잘 됐네요. 어젯밤 꿈이 좋더만은. A4지 몇 장을 내갖고 흔들어 제끼기 시작하면 이거 뭐라고 판촉 사원 1박 2일짜리 8차수를 해운대 호텔 결정 다 되고 예산 책정 다 되고 사장 결제단 전부 다 됐는데 강사 말고 다 됐더니 강사 말고 아이고 와가 하면 돼요 아이고 와가 해주이소 고마 해주이소 어디 가서 강사를 구할까 했더만 마침 잘 됐네요 막 꿈이 좋더만 어젯밤에 아이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 친구가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당장 어떻게 돼요? 당장 돈이 막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살아남았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은 저보고 가끔 그러신 분이 있어요. 원장님 왜 그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만약에 생각하세요. 내가 재수고 내가 운이고 내가 복이라면 자빠져 자는 사람한테 가고 싶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밤새 그만이 TV 자고 또 죽고 나면 시끄짝인데 또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그거 가고 싶겠어요. 내가 복이라면, 운이라면, 재수라면, 노래 가는 사람한테, 구하는 사람한테, 구하는 사람 뭡니까? 우리가 6시에 일어날 거야. 생각만 해도 6시에 일어나지죠? 아니, 누구 생각하면 전화 안 옵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있는데 전화 걸려올 때 없어요? 친구하고 걸어가다가 짜장면 생각만 해도 친구 입에서 바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짜장면 굴래? 아니, 그럴 때 없어요? 내 안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운용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있죠.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끝까지 하면 되고 이길 때까지 하면 되고. 저는 이게 어느 습관이에요. 어느 습관. 언어만 통제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힘만 통제해도 아까 우리 봤잖아요. 통제하는 순간 몸이 달라지는 거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몸만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너지가 땡긴다고 그랬잖아요. 우주적 힘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탱자한테 속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요것만 속으면 됩니다 하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걸 제가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속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탱자한테 속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속이세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무조건 도움이 된다. 다시 해봅니다. 무조건 도움이 된다. 다시 해봅니다.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오늘 김정순 원장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정말 내가 어느 분 때문에 여기를 오게 되었죠. 그죠? 그분과 나와의 인간관계가 맺어진 것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야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딱 멈춰주세요. 그리고 어제까지 지난 모든 시간에 내가 경험했던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뭔 경험을 했죠? 제가 세일즈 방문판매 영업했던 아줌마라고 그랬죠. 사내 강의를 했다고 그랬고 어제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은 그 양산 장바닥에서 미역 기다리를 파는 그 경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일당 3,000원 받고 팥줄부를 뛴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 지금부터 우주적 힘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옵니다.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속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는 무한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옵니다. 나에게는 무한의 능력이 있다.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제가 VTR 2대 파는 거 얘기해 줬더니 52대 판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선택과 집중. 그럼 이 사람은 비디오는요, 그 당시만 해도 집에 비디오 있으면 있다고 동네 소문내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도 몰라야 되고, 장롱안에 잠가놔야 되고, 부부간에 은밀하게, 살찌기 밤에 약간 야한 테이프를 둘이서 보면서 분위기 잡아야 돼. 그게 비디오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순간 학습의 도구가 되고, 아니 내가 드라마 보면서 남편 좋아하는 축구를 녹화를 해놓을 수 있고, 이게 믿음 체계가 부정적 믿음에서 긍정적 믿음으로 해석을 휙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준 거죠. 그죠? 그 순간 이 아줌마가 비디오야말로 이렇게 된 거예요. 부르르르. 그 당시에요. 흑백 텔레비 있는 집에서 칼라 텔레비전 살라고 사람 불렀다가도 이 아줌마 만나는 순간 텔레비 바꾸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디오부터 사야 되는 거 있죠. 아니 이게 사람이 있죠. 내가 믿는 만큼 그를 설득시키고 그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을 했더니 에너지가 모이니까 무한의 능력이 거기서 폭발을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저런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느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무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빛이 분산되는데 하나만 딱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택과 집중. 몰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핵폭탄은 일어납니다. 핵폭탄이. 자, 여린 겨울 햇살도 한 방향에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돋보기에 모으면 종이 쪽을 태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무한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주시면 됩니다. 에너지는 무한입니다. 우주적 힘은 무한입니다. 아까 인간을 소우주라는 건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주 힘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석탄 때다가, 그 다음에 석탄 때는 이거 뭐, 이제 석탄 없으면 인간이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쓰지도 못하는 끈적거리는 물이 있어요. 쓰지도 못하는 거, 물 위에 등등 뜨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석유를 또 에너지 자원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떨어지면 인간이 또 죽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시킨 어떤 것도 다 자원이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식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만큼 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선택과 집중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옵니다. 나에게는 무한의 능력이 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속아주세요. 내 책임이다. 다시 옵니다. 내 책임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둔다면 이건 다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살면 됩니다. 이제부터 구하면 됩니다. 원하면 되고 6시에 일어날 거야 하듯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거야. 그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적어보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구해야 얻어질 거 아닙니까? 드디어 열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내 그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천지 창조하신 그분은 직업이 뭐예요?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 창조했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전 세계에서 불러 제끼잖아요. 오 마이 갓! 부르니까 전 세계를 책임감이 있어. 책임감에서 돌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분의 직업이? 뜻대로 이루리라. 이게 이분 직업이에요. 뜻대로. 근데 이분이 언제 내 머리 위를 지나갈지 모릅니다. 눈 뜨면서부터 뉴스 보면서부터 개세이 소세이 시작하죠. 뉴스 보면서부터 개세이 소세이.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평. 그때 요 남자 말고 그 남자 만났으면 내가 요따구는 안 살 낀데. 응? 도대체 시댁 식구라고는 꼴도 보기 싫고 시금치도 내가 그래서 안 먹지만은 응? 이러면서 막 이를 갈고 막 속을 더글더글 긁고 불평 불만 짜증내고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뜻대로 이루리라. 뜻대로. 그분이 워낙 바쁘시니까 멈춰서서 물어보려고 하고 없어요. 니 와 자꾸 궁시렁거리는 물어보려고 하고 없어요. 다만 직업상 뜻대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고맙고 저것도 기쁘고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뜻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성과는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내일을 만드니까 오늘 구하면 됩니다. 오늘 두드리면 되고 오늘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만 해도 오늘부터 운명이 휙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책임집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속아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용만 하면 된다.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분석하지 마라 그랬죠? 와 그래 되는 건 어째서 그래 되는 건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부터 먹고 먹을 때 말을 된다고 말하고 그죠? 이미 이루어진 꿈이 이루어진 걸 상상해 주자고 그랬죠? 그러면서 될 짓만 하면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운전면허증 낼 거야를 마음에 심어야 운전학원 간판이 눈에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얼굴이 구멍 7개가 이게 구멍 7개가 왜 있겠어요? 비전을 가져야 그쪽으로 보이고 들리고 콧구멍 2개 벌렁벌렁하면서 느끼고 입이 이거 뭐 루즈 발라라고 붙어있는 게 아니고 물어보게 되고 길을 모르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물어보면 돼. 구멍이 작동합니다. 작동. 이걸 문제식의 창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문제식의 창이 비전을 향해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2가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통제해야 되고 상상해주란 말을 했죠. 상상. 그죠? 그럼 아까 잠깐 습관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죠? 이거를 이용만 하면 됩니다. 이용. 제가 앉아가지고 백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몸으로 뛰어나갔어요? 안 뛰어나갔어요? 어디부터 갔다고 그랬어요? 롯데를 가고 그 다음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진지엠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액션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용만 하면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용만 해먹으면 다 내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제발 속으세요. 다 같이 해봅니다. 사람이 자원이다. 이거는요 땅덩어리 예금통장 물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원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친구들을 뭐 본게 고기 먹고 오면서 내가 이랬어요. 한 달에 내가 매월 300만 원을 적금을 넣는다. 내가 얼마를 은행에 넣어놓은 거예요? 10억? 300만 원. 매월 그럼 10억을 맡기면 3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그럼 나는 지금 10억짜리예요. 10억. 그럼 제가 보니까 제가 몸뚱아리가 30억, 40억짜리는 되네요, 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금 통장 땅덩어리 안 물려받아도 내가 나를 개발하면 이렇게까지 찬란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자원입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망치질 하는 사람, 그죠? 이거 근육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죠. 공업화, 농업화, 그죠? 산업화. 근데 지금 뭐 지식 정보 시대입니다. 지식만 전달해주면, 정보만 전달해주면 시부리면 돈 되는데 왜 안 시부리는 거예요, 그죠? 정보만 전달만 해줘도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원이라는 거 우리 오늘 같이 의기일치 본 겁니다. 속은 겁니다. 속으세요. 6번째 다 같이 해봅니다. 일은 놀이다. 다시 해봅니다. 일터는 놀이터다. 이거보다 재밌는 놀이, 이거보다 재밌는 게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거절했습니까? 오케이. 얼마 만에 받아들이는지 보자. 오케이, 이건 게임이야. 이렇게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거절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둥지보호 본능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 두려움이 생기거든. 변화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거절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걸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게임이야. 이거는 신나는 놀이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주면 놀이터에서는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놀이터에서는 신나요? 안 나요? 놀이터에서는 시간 잘 가요? 안 가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놀이터에서는. 행복하게 여러분 삶을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여러분이 속아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나는 헌신자다. 여러분이 헌신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헌신한다는 그 다음 뭡니까? 정말 좋은 제품을 알리지를 못해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한국 경제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헌신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걸 정보를 몰라서 모르는 사람에게 횃불을 들려주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다시 해봅니다. 나는 헌신자다. 나는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7가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7가지 그 가운데 아까 손가락이 자라듯이 여러분 스스로 내적 자원을 찾고 스스로 힘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우리 열심히 잘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손가락 10개 다시 딱 한번 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감사합니다는 내가 이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에너지.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창조하고 싶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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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언젠가 저처럼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공의 모델링 되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정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